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잠시 당신에게 날아온 건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집 하나 상속받았을 뿐인데 다주택자로 분류됐습니다. 솔직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평생 모아 집 한 채 장만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했죠. 그런데 배우자가 부모님 집을 물려받는 순간 시스템이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고령자 공제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공제 증발합니다.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던 세액 공제가 전부 없어집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상속받았다고 벌을 주는 시스템. 많은 분들이 이 황당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 부부들에게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이 미친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부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그리고 이 변화가 당신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부가 집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둘 중 한 명을 납세의 무자로 지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음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납세의 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순간 당신은 다주택자가 됩니다. 1가구 1주택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살다가 부모님 집 물려받았을 뿐인데요. 하지만 시스템은 냉정합니다. 당신을 투기꾼 취급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를 볼까요? 보유 기간 15년, 나이 65세 이상이라면 원래 최대 8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지방의 노후주택을 상속받는 순간 모든 게 날아갑니다. 세금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은퇴 세대일수록 타격이 더 큽니다. 평생 모은 재산인데 세금으로 다 날리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져 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을 보면 개인별 과세가 기본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그중 1인을 해당 주택의 납세의 무자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납세의 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문제가 터집니다. 주택 상속에 대한 1가구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동명의 주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보기엔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그럼 뭐가 날아갑니까? 고령자 공제부터 날아갑니다. 장기 보유 공제도 증발합니다. 합치면 최대 80%까지 깎아주던 세액 공제가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 단독명의자는 어떻습니까?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특례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데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겁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기획재정부도 이 문제를 인지했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죠. 개선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들의 억울함이 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상속받았다고 벌주는 시스템이라니요.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내년 1월 시행령 개정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공동명의자들도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납세 의무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아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 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유지됩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든 서울 20억 원 아파트 부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지방 노후주택을 상속받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 특례가 취소돼서 세금이 폭등했죠. 보유 기간 길고 연령 높은 은퇴 세대일수록 최대 80% 세액 공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추가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부부 합산 12억 원 기본 공제를 받거나 단독명 의자처럼 12억 원. 공제 후 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세금 좀 깎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노후 설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 수단이었습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니까요. 1주택자 기준으로 단독명의 시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택하고 각각 9억 원씩 공제받으면 합산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원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를 선택했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속시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공동명의로 갈까 단독명의로 갈까? 절세는 중요한데 나중에 상속받으면 어떡하지? 이 딜레마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공동명의를 선택해도 상속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권이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방식으로 부부 각각 9억씩 총 18억 공제받을 수도 있고요.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받고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80%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년 본인 상황에 맞춰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오십니까?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공시가격 25억 원 부부 공동 소유. 남편 70세, 보유 기간 20년. 배우자가 시골집 공시가격 3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기존 시스템이라면 다주택자 취급받아 종부세가 수천만 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새 시스템에서는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합니다. 12억 공제 후 고령자 공제 30%, 장기 보유 공제 50% 합쳐 8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이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개정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정부가 이제야 이걸 고쳤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통계를 보면 명확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11월 발표한 주택 소유 통계입니다. 전국 주택 단독 소유 비중은 86.5%입니다. 2인 이상 공동 소유 비중은 13.5%, 229만 9천 호입니다. 이 비중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1년 13.2%에서 2022년 13.3%, 2023년 13.4%, 2024년 13.5%로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절세 전략이기도 하지만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정부도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도가 현실을 따라온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해도 1주택자 특례가 유지됩니다. 12억 원 기본 공제와 최대 80% 세액 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선택권입니다. 공동명의 방식과 단독명의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노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셨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부모님 집 물려받았다고 세금 폭탄 맞는 현실. 집을 지켰을 뿐인데 벌을 받는 시스템. 이제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분명 진전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 변화를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따져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이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세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 선택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상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집 하나 더 물려받았다고 다주택자 취급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조금 더 차분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세금 걱정 없이 부모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세상.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상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